자, 먼저 타임라인에 비디오 하나 남겨주시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불러오기를 하는데, 그 미디어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에 보시면 그 brgb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제가 그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이제 포토샵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을 그 비디오 2에다가 가지고 옵니다. 되게 크죠? 자, 이 사이즈를 좀 먼저 좀 줄여서 회전을 좀 시켜보도록 하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클립을 갖다가 클릭하신 다음에 이펙트 컨트롤을 눌러 보시면 포지션 스케일 부분을 갖다 이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스케일을 줄여야겠죠. 뭐 애니메이션을 꼭 하지 않으셔도 스케일을 갖다 이렇게 줄일 수가 있는데, 아까 앞서서 설명을 드린 대로 스케일 부분에 유니폼 스케일이 켜져 있으면 이렇게 그 정배열로 되는데, 이걸 갖다 꺼 놓는 순간 헤이트과 위스로 높이하고 폭으로 바뀌어서 작업을 갖다가 다르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굳이 필요하시면 이런 걸 쓰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로테이트라고 된 로테이션이라고 되는 게 있는데, 이건 이렇게 눌러보시면 돌려보시면 이렇게 돌아가는데 뭔가가 약간 좀 축이 안 맞은 것 같네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바람개비가 뭔가 좀 보시면 덜그덕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뭔가가 안 맞은 것 같아서. 이런 걸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그때 사용하는 게 이 앵커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앵커 포인트는 회전하는 축, 여기 바람개비 부분, 이 바람개비에서는 바람개비의 그 동그라미 부분, 요게 지금 회전축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앵커 포인트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자, 요거를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100%로, 150%, 200% 정도로 봐야겠네요. 조금 400%로. 자, 그럼 보시면 이 원의 정중앙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그 원 안에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앵커 포인트인데, 이게 지금 원의 정중앙에 안 맞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회전축이 이상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경우는 마우스도 좋지만 키보드 가지고 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키보드를 이용해서 이 정도로 X축,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게 Y축으로 내려주시고, 자, 이게 거의 중앙 같죠? 이렇게 해서 앵커 포인트를 지정을 해주고, 물론 이제 앵커 포인트도 애니메이션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초시계 모양이 있으면 앵커 포인트든 로테이션이든 다 그 회전이 가능하니까, 자, 이 상태로 되어 있다면, 자, 얘를 한번 이제 비트로 넣고, 사이즈가 좀 큰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를 이동하면은 아까 앵커 포인트가 어떻게 되느냐? 아닙니다. 위치하고 상관이 없어요. 위치하고 상관이 없고 오브젝트 자체하고만 상관이 있습니다. 자, 일단 위치는 여기다 고정해 놓고, 위치가 만약에 여기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돌아가게 하겠다라고 하면, 자, 일단 Shift 키하고 위아래 방향키를 갖다 이용해서 앞쪽 부분부터 놔두고요. 자, 먼저 로테이션에 애니메이션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클립의 끝나는 지점 여기까지인데, 이 앞까지 한 프레임 앞까지 끝나는 지점 지정해 놓고, 몇 도를 둘 거냐, 이렇게 두는 걸로 해서, 지금 앞에 보시면 숫자가 지금 들어가 있죠. 숫자가 지금 2라고 되어 있는 거 두 바퀴 돌고, 다시 말해서 360도가 되면, 360이 되면 쭉 가서 359 다음에 360이 되면 세 바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 바퀴 돌아라 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요.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아까보다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바람개비가 돌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좀 천천히 돌게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이 바람개비에 나타나는 시간을 좀 늘려주시면 되죠. 만약 이 정도 늘려줬다면 그 시간만큼 세 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아까보다는 좀 천천히 돌아가는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돌면서 이동이 가능한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안 돌지? 여기에 지금 시간이 타임 키프레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뒤에만큼 늘어난 거죠. 얘를 뒤로 이렇게 끌어주시면 조금 더 천천히 돌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요 숫자를 조금 더 늘려줘야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클릭해서 앞부분은 3이라고 되어 있는 걸 뭐 5로 이렇게 바꾸고 엔터를 쳐주시면 아까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앞쪽 부분에 와서 이번에는 포지션을 갖다가 자, 여기에 있는 세이프 존 안에 있는 여기에서부터 이쪽 그 오른쪽에 있는 세이프 존까지 이동을 좀 하겠다라고 해서 이 뒷부분 바람개비가 돌아가는 부분까지 만들어 놓고 키프레임 갖다 만들어 주고요. 얼마만큼 움직이냐? 네, 이만큼 움직일 거다. 아이고 이거 넘어갔다. 네, 조금만 더, 네, 이 정도까지. 앞에서 플레이를 해보면 돌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근데 보시면 그 덜컥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도 갑자기 짠하고 나오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자, 일단 화면 바깥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오히려 더 이렇게 날아가서 들어오면 괜찮은데 갑자기 화면에 딱 나타나면 이상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만약에 굳이 화면 안에서 나타나야겠다라고 그 표현을 해야 된다면 이런 경우에 오퍼시티를 같이 써주시면 좋습니다. 오퍼시티는 한 5프레임 정도만 만들어 주시고 앞부분에 0, 그 다음에 나왔다가 마지막 프레임이 여기서 다시 앞에 5프레임 정도 와서 여기에 100이었다가 마지막 프레임이 0이 되게,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천천히 페이드 인 돼서 애니메이션이 됐다가 여기서부터 페이드 아웃 되면서 없어지는 거죠. 자, 이게 지금 그 5프레임 단위여서 굉장히 지금 애니메이션이 작은 건데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시면 그 요 녀석들은 지금 키프레임이 하나씩 있는데 여기는 하나, 둘, 그 다음에 위아래 위쪽에 있는 녀석들은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인데 여기는 앞쪽 두 개, 뒤쪽 두 개, 이런 형태로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늘려가면서 개수를 늘려가면서 애니메이션 작업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회전을 하게 되는 그 회전축을 우리가 앵커 포인트라고 하고, 이 앵커 포인트는 꼭 애니메이션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그 오브젝트 자체의 중심점, 회전축을 갖다가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샘플을 갖다 만들어 볼 건데요. 이 마지막 샘플에서는 앞에 이제 보셨던 뭐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 저희가 이제 마스크 기능에 대해서 그 모션에 있는 마스크 기능을 조금 더 활용하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크 부분을 보려면 새로운 걸로 만들어야겠네요. 자, 만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첫 부분에 그 디자인하는 부분에 지금 두 개를 갖다가 쭉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 나머지는 똑같은데 한 부분이 조금 달라서 그거 하나만 만들어 놓고 제가 이제 제공을 해드리는 샘플을 가지고 그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라운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의 뉴에서 레거시 타이틀을 갖다 지정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똑같이 LT3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백그라운드를 켜놓고요. 백그라운드 텍스처를 켜놓고 여기 있는 옵션을 갖다 켜고 샘플 3를 갖다 불러옵니다. 이거는 그 조금 좀 다른 형태여서 오히려 이제 이쪽 부분에 이런 것들 갖다 좀 사실은 그 프리미어에서 좀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보도록 하죠.